자, 그럼 이제 개막 라운드 키매치 집중 리뷰를 하도록 할 텐데요. 네. 이 세 경기를 딱 뽑아서 저희가 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어떤 이상한 스텝이 지나고 있는데 이분 누굴까요? 좀 비싼 몸값의 스텝인 것 같은데. 서영 의원님, 네, 저희가 사장님, 물을 못 먹어가지고 사장님. 사가지고 갖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자, 그럼 세 경기인데 먼저 첫 번째 경기는 전북과 수원의 경기, 안 할 수 없겠죠. 개막전이었거든요. 오랜만의 경기라서 좀 선수들이 좀 몸이 늦게 풀리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제일 우려했던 게 이제 실전 경기 감각을 얼마나 경기 중에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늦었던 것 같고 그리고 수원이 기본적인 어떤 전략 전술 자체를 좀 강하게 수비하면서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 이거는 이제 수원이 지난번 AFC 챔피언스 리그 빗셀 고베전 때도 똑같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전략을 그대로 갖고 나오면서 전북도 확실하게 지금 문선민 선수하고 로페즈 선수가 모두 떠났기 때문에 살짝 창이 무뎌져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연쇄작용을 일으키다 보니까 경기 자체가 기대만큼은 따라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전북 입장에서는 또 갖고 있는 좋은 이선 자원들을 통해서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수원은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분명 받을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선수 본일 henry. 진짜 완전 물건이더라고요. 네. 제대로 뽑은 것 같아요. 이게 경기 후에 팬들 사이에서, 팬 커뮤니티나 기자들 사이에서 무슨 반응이 되고, 진짜 일기당천이다. 혼자서 진짜 전북의 대공격을 막아내는 장판파의 장비 아니냐 완전히. 그러면서 이제 장판파 henry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실제로 기록을 봤는데 인터셉트를 6개를 했어요. 오, 차단을 그 12개를 했는데 네. 정말 이 선수가 경기 중 얼마나 많이 막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henry가 이제 지난해 겨울에 밴쿠버 화이트캡스에서 수원에 올 때 밴쿠버 팬들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얘 엄청 느리다. 실수 엄청 한다. 잘못 봤네. 넌 잘못 뽑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수원 팬들이 또 이런 선수를 뽑았어라고 했거든요. 다시 카메라 보고 또 이랬는데 지금 경기를 해본 결과 그래도 가장 믿을 구석은 역시 henry다. 굉장히 잘 뽑았다. 작년 공격의 타가트 작년에 잘 뽑아서 좀 해소했다면 올해는 수비에서 henry가 큰 역할을 해줄 것 같다. 이런 지금 평가들이 많아요. 이동국 선수가 만약에 마지막에 골을 안 넣었다면 이 경기의 주인공은 henry였을 텐데 이동국 선수가 마지막에 스포트라이트를 딱 가져가시더라고요. 역시. 그렇던데요. 팬들의 말로는 경기는 전북이 가져갔고 수원은 henry를 얻었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렇죠. 임생 감독 얘기가 굉장히 친밀감이 높고 선수들하고 빨리 친해졌고 그런 부분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확실히 외국인 선수의 활약은 얼마나 빨리 적응을 하느냐, 문화적으로도 선수들하고도 얼마나 적응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수원 팬들이 남는 게 공격적으로는 너무 지지부진한 그렇죠. 경기였기 때문에 henry밖에 없었다. 반대로 네. 말하면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이고, 실제로 지난 시즌 득점왕이었던 타가트가 경기 처음 슈팅하고 나서는 거의 고립돼서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염기훈 선수, 김민우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수원이 이 선수와 재계약을 한 것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뒀는데 그날 김민우 선수도 활약이 거의 보이지 않았었고, 그만큼 수비적으로는 내려앉았기 때문에 단단하지만은 결국은 공격에서 못 푸니까는 빗셀 고베전도 그랬고 이번 전북전도 그렇고 막판 실점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다음 경기 울산이랑 홈에서 하거든요. 이 경기에서는 마냥 전북전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공격적인 모습을 이임생 감독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임생 감독님이 저는 웃는 걸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좀 어떨 것 같으세요? 개막전만 놓고 보면 일단은 henry라는 이제 대형 수비수가 등장하면서 공격 수비 쪽에서 좀 이제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있긴 한데 중원이 좀 반대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안토니스 선수도 이제 퇴장당해서 다음 경기에 나올 수가 없고 그쵸. 이 중원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격이랑 연결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풀어갈 문제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좀 수원에 올 시즌 관건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북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전북 전반적으로 좀 어땠는지 이동욱 선수가 풀어주긴 했는데 기대만큼이었는지 아니면 기대보다는 조금 못했는지. 제가 이제 전북의 마지막 연습 경기였던 대전 경기는 가지 못해가지고 김정용 기자에게 좀 많은 질문을 했었었는데 김정용 기자가 사실은 좀 그렇게 좋은 얘기들은 많이 안 해줬어요. 맞아요. 전북의 모두가 경기력에 대해서. 예, 실제로 그랬고 특히 무엇보다 앞서 얘기 드렸지만은 지난 시즌에 도합 40개 가까운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문선민 로페즈 콤비가 한 번에 다 빠지면서 전북은 지난 10년가량 기본적인 전술의 틀을
측면에서 수비하고 측면에서 공격을 네. 만들어가는 것이 전북의 어떤 철학이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 측면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될까요? 이제 이날은 한교원 선수 그리고 이제 무릴로 선수가 같이 나왔는데 무릴로 선수는 확실하게 좀 그런 시원한 돌파 이런 건 기대하기 좀 어렵고 킥에 대한 자신감도 소극적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잘 보여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교원 선수가 측면을 좀 우당탕거리면서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수원이 그날처럼 강력하게 수비를 한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대신에 좀 희망적이었던 부분은 이제 김보경 선수, 손준호 선수 이런 선수들 중심이 돼서 만든 빌드업 과정은 또 괜찮았었거든요. 그게 또 조규정 선수에게 연결이 되고 조규정 선수가 기본적으로 많이 뛰면서 볼을 또 운반까지 해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됐는데 그날의 어떤 제가 볼 때 전술적 딜레마는 손준호 선수인 것 같아요. 지금 전북이 3선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가 애매합니다. 신영민 선수가 나가고 임선영 선수도 또 이적을 하면서 수비 가담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날 모라이스 감독의 선택은 손준호, 이승기를 이제 세우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승기 선수는 수비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는 아니고 위치적인 부분에서 포지셔닝만 잡아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손준호 선수가 수비에 더 많이 가담을 해야 돼요. 근데 작년 경기 많이 보셨으면 알지만 결국 손준호 선수가 앞에 나가야 전북 공격도 같이 풀리거든요. 맞아요. 이날도 손준호 선수가 후반돼서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동국 선수 교체 어시를. 타이밍과 더불어 했고 결국 어시스트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손준호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3선 미드필더 기용 혹은 전술적 보완 이게 모라이스 감독이 답을 주지 않으면은 전북도 당분간은 개막전 같은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용준 선수를 다시 이제 포항에 보냈잖아요. 왜 보냈을까 그 보면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물며 포항 경기에서 최영준 선수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우 아까운 거죠 이제 네. 전북 팬들은. 좀 보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시지 않았을까 모라이스 감독님이. 또 김승대 선수도 너무 잘했고 맞아요. 임대관 선수들이 잘하니까 허탈한 건 전북 팬들이죠. 네. 왜 임대를 보냈을까? 지금 이렇게 전북과 수원 얘기를 해봤거든요. 한 줄로 얘기하자면 이 경기는 어땠다? 수비로만 이길 수는 없다. 베테랑이 결국은 한 방을 해주지만 매 경기 이렇게 바랄 수는 없다 이 정도로 네, 얘기할 수 있어요. 둘 다 강한데 오늘? 좀 강하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북과 수원의 집중 리뷰를 해봤고 두 번째 키매치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시즌 아쉽게 우승을 놓쳤던 울산 그리고 상주와의 대결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까 전북을 말하긴 했지만 울산 굉장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냥 전북의 대항마 수준이 아닌 것 같던데요? 네. 지금 이제 시즌을 앞두고 기자들이나 해설자분들이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울산을 조금 더 유리하게 보는 게 울산이 지금 밸런스가 너무 잘 갖춰져 있다. 전북은 지금 밸런스가 좀 흐트러져 있는데 울산은 그걸 갖추고 있어서 개막전에서 어떤 좀 모습을 보여줄까 했는데 울산 상주 경기 끝나고 팬들의 반응을 딱 하나 요약하면은 간단할 것 같아요. 이 경기를 개막전으로 했었어야 됐다. 아 맞아요. 그 정도로 울산이 정말 시원한 경기를 해줬는데 그 시원한 경기의 중심에 이 선수가 있었죠. 이청용. 그럼요. 네, 공격 포인트는 없었어요. 이청용 선수가 없었는데 뭔가 경기의 어떤 흐름을 유난히 읽고 한 박자 빠르게 가고. 네, 속도를 더 빠르게 해주는 작년에 어떤 김도훈 감독의 울산 축구를 생각하면은 그 축구는 뭔가 단단하고 고비를 잘 넘어가는 그런 축구였다면 이날은 경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자신들이 주도하는 대로 빠른 공격 전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순간의 과정을 해주는 게 이청용 선수의 네. 역할이었는데 그걸 너무 잘해가지고 이청용 선수의 클래스를 복귀 전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울산의 스쿼드는 정말 그냥 선발 라인업 보기만 해도 상당한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날 벤치에 있던 그러니까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들이었어요, 다. 뭐 노르웨이 국가대표 비온 존슨, 고명진, 원두재, 이동경, 김기희 네. 이런 뭐 정동호 이런 선수들이 벤치에 있는데 그나마도 김기희 선수, 원두재 선수는 기용도 못했어요. 심지어 박주호, 이근호 뭐 지금 재활 중이거든요. 명단에 회복 들지도 중이고. 않고. 예. 아니 윤영선 선수는 아프지도 않은데 명단에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어떡할까요? 선수들끼리 작년 뭐 주전이니까. 긍정적인 경쟁도 될 것 같고. 김동훈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동훈 감독 제가 약간 성대모사를 할게요. 기대됩니다. 할 수 있을까? 네, 예, 25명을 생각하면은 행복하죠. 11명을 생각하면 참 고민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살짝 눈 감고 들어오는데 너무 네. 똑같으신데. 하나도 안 똑같은데요? 스쿼드에 대한 울산의 자신감이 감독, 프런트, 선수 스스로들도 정말 지금 그럼요. 좋은 스쿼드다. 네, 이거를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쟁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 경기보다 더 힘들지도 모른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정말 스쿼드가
탄탄했고요. 좀 이적생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윤빛가람 선수가 김부경 선수의 공백을 뭔가 메우기에는 좀 모자라지 않을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해줬고 여러 가지로 모든 기각기가 다 왔다는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그 중거리 슛은 정말 역시 윤빛가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날 윤빛가람 선수가 주로 이제 밑에서 많이 경기를 했거든요. 잡고 뿌려주고 빨리 패스 정확하게 전환해주고 이제 공격 가담 잘 안 하고 있다가 한 3대0 스코어가 되니까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공을 잡고 틈이 열리니까는 그게 2011년 아시안컵 때도 그때 윤빛가람 선수가 일본전이었나? 그때 이런 골을 넣었었거든요. 역시 킥력 굉장했고 조현우 선수도 이날 크게 뭐 슈퍼 세이브를 할 장면은 없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경기력 보여주면서 클린시트 하나 또 추가했고 조현우 선수는 재밌었던 게 전반에 조현우 선수의 약점이 약간 그거잖아요. 전개해 주는 거. 네네네. 앞에 수비 킥하고 발 처리가 조금 아쉽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날도 실수를 하나 했어요. 찼는데 상주 선수한테 바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상주 선수 잡아서 바로 중거리 슈팅을 날렸는데 구석으로 향하는 걸 조현우 선수가 탁 이렇게 나의 되니까 실수는 내가 책임진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댓글에 막 그런 게 달렸어요. 창조 선방. 이거 선방 내가 하나 일부러 선방하려고 만든 거다. 창조 선방이라는 평가가 있었고 그 정도로 전체적으로 이적생들도 다 잘해준 경기. 정승현 선수도 좋았고. 반면 이제 4대 0으로 0을 기록했던 게 바로 상주잖아요. 상주는 참 여러 가지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이 좀 아파요. 뭔가 네, 심지어 U20 이하 선수들을 다 쓸 수가 없어서 지금 교체 카드가 거의 2장씩 매 경기잖아요. 근데 네. 이게 한 6주 정도 이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고민이 많을 것 그 같아요. 6주가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상주와 문경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대요. 선수들이 수도권으로 정밀 진단을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게 좀 6주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거기다가 사실은 상주가 올해부터 22세 이하 룰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선수 선발할 때도 김태환 감독이 굉장히 야심차게 뽑았고 오세훈, 전세진, 김보섭이라는 경쟁력 있는 선수를 뽑아서 이게 오히려 U22 룰이 올해 상주에 적용된 게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 빠지면서 호재가 갑자기 악재가 됐죠. 그렇죠. 교체 카드가 지금 대기 선수 7명이 5명이 되고 투입할 수 있는 선수가 3명에서 2명이 되니까는 김태환 감독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아픈 것 같고 그러면서도 좀 상주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면은 지난 시즌 상주가 이제 리그 돌풍을 일으키면서 7위를 했었어요. 네. 경기 내용도 상당히 좋아가지고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감독상 후보에 왜 김태환 감독 없냐 이렇게 잘했는데 축구를 그랬는데 약간 지금 개막전 축구를 보니까 작년하고 축구가 많이 다른 거예요. 네. 그게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정경호 수석 코치의 역할. 전술적으로 이제 정경호 수석 코치가 어떤 역할을 잘 해준다는 것이 상주의 지난 돌풍에 있어서 김태환 감독의 우직한 리더십과 함께 조화를 이룬 힘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경호 수석 코치는 성남 수석 코치로 그렇죠. 갔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분명히 지난 시즌 상주가 잘할 때 보여주던 그런 공격 전개 스피드, 3자 플레이, 굉장히 패턴이 다양하고 오밀조밀한 3자 플레이를 잘하는데 그런 게 거의 없이 상주가 문선민이나 진성욱이나 이런 선수들 개인 플레이에 좀 의존하는 공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주목을 하면서 이게 그렇다면 정말 정경호 수석 코치가 빠진 공백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경기에도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계속 근데 여기서 할 말이 있죠. 울산과 상주에서 해설을 듣는데 뭔가 굉장히 익숙한 게 있더라고요. 이 목소리요? 네, 이 목소리. 윤빛가람! 이 목소리. 바로 이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 주인공 이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이 경기 해설을 영광스럽게도 하게 됐는데 데뷔였죠, K1. K리그 1 데뷔였습니다. 사실은 이 경기가 제한테 배정된 경기가 아니라 원래 저는 이제 경남 전남으로 배정됐는데 이 경기 배정됐던 박문성 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해서 좀 못 가게 된다고 해서 급하게 지난주에 제가 어버이날을 미리 하려고 집에 내려가는 중에 전화가 와서 배정을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K리그 1 그것도 울산 이거 첫 경기면 좀 그런데라고 했는데 본인의 평가는 몇 점인가요? 평가요? 영혼의 커버링을 제 점수는? 저 스스로는 한 6점 정도라 생각하는데 10점 만점에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 자, 이렇게 울산 상주 집중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천 대구를 해보려고 해요. 감독 변화가 있던 두 팀이잖아요. 어떻게 좀 보셨는지. 네, 일단 이만석 감독님이 작년 시즌에 안산을 이끄셨잖아요. 이제 최소 실점이 그때 안산이 2위였거든요. 그래서 수비적으로도 되게 정평이 나 있는 감독님이셨고 또 상대 팀에 맞춰서 전술을 굉장히 잘 짜서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이날도 딱 대구의 그 화려한 공격진을 세징야를 꽁꽁 틀어막자 이렇게 좀 전술적으로 준비한 것이 다 좀 들어먹힌 경기가 아니었나 싶었고요. 이만석 감독님이 이제 전지훈련 때 취재를 갔었는데 그때 인천이 옛날부터 짠물 수비가 이제 유명했었는데 지금 요즘은 실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짠물 수비를 좀 부활시키고 싶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확실히 보여줬네요. 네, 그러면. 첫 경기로 뭐 판단을 다 하기엔 좀 이르지만 확실히 짠물 수비 올해 불활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공격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수비는 잘했는데 그럼 공격은 어떡할 거지?에 대한 해답은 이날 찾지 못했거든요. 그날 유효 슈팅 하나였죠. 네, 맞아요. 너무 심각했어요. 좀 후반전에 대구가 힘이 떨어진 한 60분, 70분 이후에 이제 좀 공격이 나오긴 했는데 결정적인 슈팅은 없었고요. 그래서 보면서 수비는 굉장히 완벽에 가깝게 보여줬는데 그럼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은 어떻게 넣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커뮤니티에 난리가 났던 게 하나 있어요. 네. 마하지.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날 이만석 감독이 이 수비형 미드필더인 마하지 선수를 사실은 현대축구에서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1대1 맨마킹을 하는 네. 전술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하이라이트 보는 내내 세징야 2m 반경 안에 항상 마하지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세징야가 프리킥이나 코너킥이 아니면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그런 상황. 진짜 하프타임에 대구 라커룸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마하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좀 재밌었던 게 무슨 경기 끝나고 이제 양팀 선수들이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 세징야랑 마하지랑 좀 어떨까 좀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선수들이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궁금하다. 마하지 선수가 못 보고 살짝 지나쳤는데 세징야 선수가 오라고 부르더니 주먹 인사를 하는데 좀 약간 너 징하더라. 이런 거죠. 이렇게 있으면 근데 좀 힘이 들어가야 네. 되는데 이런 딱 이 거죠. 느낌이었어요. 저는 마하지 선수가 왜 지나갔는지 알 것 같아요. 대구까지 따라가야 되니까 빨리 빨리 가 있어. 짐싸러 빨리 들어간 거지. 그럼 대구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대구는 공격 쪽에서 에드가, 세징야, 김대현 이렇게 쓰리톱에 가깝게 내세웠는데요. 일단 김대현 선수가 그날 좀 부진했었고요. 좀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해서 좀 움직여주면은 세징야 선수한테도 좀 공간이 나고 이런 여러 장면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좀 막히고 세징야 선수는 또 마하지에 묶이고 그러다 보니 두들기긴 좀 두들겼는데. 네, 두들기는 했는데 큰 소득이 없었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후반전에 대한 선수가 들어가면서 역시 베테랑답다 싶었던 게 딱 비어있는 공간을 딱딱 맞아요. 찾아가서 슈팅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수비도 좀 그때부터는 좀 슈팅도 많이 허용하고 좀 단점이 조금씩 드러났어요. 성공적인 데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안은. 개인적으로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대구의 최영은 골키퍼. 네. 저 중계 그 하이라이트로도 들렸어요. 무슨 공룡 한 마리가 이게 무관중 경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되게 잘 이제 들려요. 선수들의 맞아, 외침을 맞아. 이렇게 네, 들리는데 맞아요. 최영은 선수 너무 그게 키포인트였어요. 목이 쉬지 않으셨을까요? 그날? 네, 정말 핏대 쏟아가면서. 자, 시작! 네, 그리고 유상철 감독님의 근황이 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나온 그런 근황은 없지만 이제 이만석 감독님 경기 종료 기자회견에서 이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혹시 유상철 감독님이랑 뭐 개막 전에 좀 조언을 듣거나 뭐 메시지 들은 게 있냐 했더니 감독님께서 물론 이 전지훈련 기간에는 좀 조언도 많이 들으셨대요. 네네. 선수 정보 같은 것도. 근데 이제 최근 개막 앞두고는 그런 조언은 없었지만 그냥 좀 잘 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응원 메시지를 좀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유상철 감독 모친상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가서 저도 조문을 하고 유상철 감독님 잠깐 뵈고 왔는데 그때 이제 마스크 쓰고 계시다가 뭐 하고 이제 인사하고 잠깐 이제 식사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마스크 벗고 했는데 얘기 나눴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으세요. 농담도 많이 하시고. 네네네. 어떤 농담을 하셨냐면은 외적인 건 어떠세요? 지금? 건강 외적인 거 안색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뭐 그런 농담도 하더라고요. 나 돌아올 때까지 지금 전 세계 축구 멈춘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주시면서 좀 그런 여유 이런 부분들은 느껴졌고 치료 굉장히 잘 받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암 세포가 주인을 좀 잘못 만난 것 같아요. 네, 박살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정신력도 강하시고 네. 그러니까 좀 빠른 쾌유 계속해서 저희가 응원하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경기 했는데 아직 안 한 게 있죠. 인천 대구에서 한마디 하는 거. 마하지 너 어디니? 대구 아니지? 저는 그럼 대구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대안 영입, 꿀 영입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매주 저희가 월요일 날 라이브로 이렇게 크크크를 방송을 하거든요. 우리 이제 매주 월요일 12시 함께 크크크 하면서 K리그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라이브 또는 VOD로 보시는 분들 볼리TV와 볼리FM으로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이 수용을 한다고 하니까 꼭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방송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축 없이 해축 없다. 본격 K리그 토크쇼 크크크.